안녕하십니까. 그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6만 그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병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에 대한 그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대 조선소의 경영 위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자살의 증가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 경남, 그제시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그제시의 자살률은 2015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그제시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41명에서 70명으로 29명이 늘었고 여성은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그제시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9.7명이 많은 3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사회 안전망 없는 해고와 실직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제시의 실업률은 2017년 말 기준 6.6%이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8년 7월 기준 6,808명입니다. 그제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들의 현실 비관 자살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사망자 7만 명에 대하여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이 높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그제, 통영, 군산을 우선 조사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올해 9월 조사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그제시의 실업률 증가와 자살률 증가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자 주변 6명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최대 28명까지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6년 그제시의 자살자가 90명이면 최소 540명에서 최대 2,520명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제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살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색해 보니 1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5개 시군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살의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전 3개 시군구에서 시범조사를 해보니 성별, 연령별, 자살 원인, 자살 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이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시의 자살률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 역량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시는 그저 그런 자살 예방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직과 죽음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의 자살 예방 정책과 함께 그제만의 새로운 자살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택의 와락센터, 남양주시와 서울시 노원구에
자살 예방 정책 등 다른 지자체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2016년은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고 2017년과 2018년은 구조조정이 정점에 달한 시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연평균 25.6명 수준인 평균 자살률을 2022년 17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17명도 OECD 평균 12.1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로 하나, 건물 하나 안 짓더라도 자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몸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한 자살의 예방은 조선경기 부활에 의한 고용의 확대가 가장 큰 예방일 것입니다. 조선경기는 그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은 그제시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제시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월 걸린공원의 3개소 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그제시에서 발간한 그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자료에는 수월 걸린공원 외 3개소의 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본고합은 그제시 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의 걸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 환경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휴게, 건강, 정사함량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그제시의 공동주택 건설은 우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년 5월 기준 그제시의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공간인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제시에서는 2013년 용역서만 발간한 후 해당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입니다. 조선경기가 어려워 시민 간의 유대관계가 옅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서울 걸린공원과 양정 걸린공원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나와 맑은 하늘을 보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는 유모차의 아이들을 태우고 5분 내지 10분 정도 걸어서 갈 만한 걸린공원이 없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독봉산 웰빙공원 같은 공원이 몇 개 더 있었으면 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봉산 웰빙공원은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면 수월 걸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에는 100만 평 규모의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땅값만 58조 원에 이르고 공원을 개발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무형적 효과가 유형적 가치를 만들어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제시는 도로를 닦고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를 짓는 등 건설에 치중된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병광용 시장님의 그제시 행정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그제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둘러싸인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산조차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월 근린공원, 양정 근린공원, 신현 제11 어린이공원, 신현 제17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들과 질문을 조금 이야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살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고 또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그 보충 질의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님이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될 그런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되시면 시장님 첫 번째 답변하고 보충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그 수월 근린공원은 오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중에 자살 예방의 가장 핵심은 고용 확대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업무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거제시 자살률이 전국 상위권이다라는 보고를 처음 받았고 조선 희망센터의 분석도 실직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일 의원님의 질문서에 고용 확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라는 진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통계를 보면은 2016년 조선업 위기와 맞물려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태일 의원님의 진단이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일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는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실직으로 인한 자살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거제시의 자살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14년에는 22.6명, 2015년에 21.1명, 2016년에 35.3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 자살률은 2015년 대비 67.3%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거제경찰서 외
8개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을 시도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한 지원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살 예방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정신건강 담당계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이 자살 예방에 대한 업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서에 있는 내용 중에 자살 예방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 확대를 통한 자살 예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과 하신 대로 보충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하고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애도를 먼저 표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제시에 자살률이 경남에서 최근 4년 동안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소장님 생각에 이거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1월 23일 날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이제 중요 시책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배경이나 이유에서 이런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다른 이유도 아닌 본인 의지가 수반된 그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그런 정책 내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가 토건 세력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촛불이라든지 나라도 나라 이제 사람 중시 어떤 이런 정책이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고 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사망률, 자살, 교통사고 사망률, 산재 사망률 이래가지고 트리플 크라운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이라는 신년사 키워드에 이게 명시가 되고 국정 우선순위 한다는 그 하에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 이제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엄중하게 정부에서 그제시에 이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 증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느꼈냐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두 번이나 이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에 그렇습니다. A씨라고 명시가 돼가지고 그제시 이 자살률 증가를 이 정부의 자료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가 생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이 그제 신문입니다. 예, 이 원래 이 자살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6회에 걸쳐 가지고 이거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일독을 예,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신문지 기자님이 전국을 발로 뛰어가지고 타지자체 사례와 타 외국의 사례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저는 지지난주입니까? 제가 보건소에 방문했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다른 사유로 방문했습니다. 그 실제로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입니다. 마초적인 문화다 보니까 개인한테 생긴 어떤 실직이라든지 그 경제적 사정을 남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감내하다가 내가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목숨을 끊는 행위로 나타나고 또 그런 행위가 가족들한테 또 전가가 되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치료 트라우마 센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제시 그 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담당 주무관님하고 또 건강정진 과장님, 계장님 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시의 현실을 들었고 그래서 이거 트라우마 센터만 짓는다고 그래서 뭐 인원이 여러 가지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을 그 시의원님이 그 고려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수정하고 그럼 그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예, 라는 생각으로 그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또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이를 보면 이 담당 주무관님이 그 내도 또 다른 지자체 알아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제시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또 오신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그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제가 일독을 하고 우리 그제시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약 3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째입니다. 그 인력 확충인데요. 아직 그 인력 현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100만 게이트 양성 그 14개 그 사업을 그제시에도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자살자 전수조사가 끝나면 또 다른 정책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예. 특히 또 그제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정부에서 특별조사 지역으로 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또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내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명의 담당자에서 이제 2명으로 예, 늘렸는데요. 그 정부안은 2022년까지 5년간 그 1,455명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인력을 늘려가지고 각 센터당 자살 예방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2명으로 1명을 더 충원했지만 최소의 한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1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열의가 공무원이 저렇게 열의가 넘칠 수 있나라는 정도로 굉장히 책임감이라든지 또 작년에 삼성의 여러 가지 산재 사망 사고 때 노동자들 트라우마 치료부터 해가지고 쭉 했던.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물론 인력을 늘렸지만 좀 경무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군분투라는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시도 타 시도와는 다른 이제 특수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건직 인력 확충해서 자살 예방에 총력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또 예산 확보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해보니까 그때 뭐 면담하면 나오면서 돈을 잘 안 준다고. 그날 뭐 이야기하면서 교육과 홍보용으로 200만 원을 좀 달라 했는데 기획 예산에서 잘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효과는 당장의 효과는 안 나지만 그 마음이 바뀌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증적인 어떤 치료나 예방,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200만 원을 안 줬다고. 그래서 참, 이게 이 자살을 보는 우리 간의 이게 패러다임이랍니까?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 생명 앞에 돈 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돈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는 가치가 때로는 되는데, 그래서 현재 또 보건소도 공간 문제를 얘기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원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살 담당자는 한 명뿐이지만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5명 기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분은 정신건강 문제하고 한 분은 자살 전담을 얼마 전부터 해서 2분이서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살뿐만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가 예전에는 컸지만은 지금은 정부에서 욕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을 잘라 쓰고 사무실에 아나바다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행정복지타운에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뭐 현재 실현 가능성보다는 또 굉장히 늦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 복지 혜택을 갈 수 있게 정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거 시장님한테도 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뭐 노동자부터 해가지고 각 계층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는 겁니다. 상담 및 돌봄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의 죽음을 대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또 중앙자살예방센터 발표에 가면 자살 예방 실무자에 최근 1년 내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는 설문조사에 21.9%가 그렇다고 답변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은 5.2% 정도가 답변을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자살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이 종사자들이 4배 이상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 3당 추진 등도 과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살이란 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큼 이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회에서도 나서가지고 예산이 연간 한 7,500억 됩니다. 그죠? 계속 예산을 부어가지고 약 12년간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시도 치솟는 자살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 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 담당관님 계시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돈이 세입이 줄어들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의 우선은 사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건물을 좀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해가지고 돈의 그 쓰는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좀 배분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공무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검토하겠다던데 확실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뭐 더 할 말 계십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 때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교통사고의 2배가 자살합니다. 2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2015년까지 그제시 자살률은 전국보다 조금 낮거나 한 번 높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남하고 전국에 비교해서 그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자살률이. 그런데 2016년도에 이렇게 심하게 높아진 이유는 그 구조조정 때문입니다. 그때 90명이 사망했는데 30대, 40대, 50대가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시고 가장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제 자살률이 높고 나서 다시 올해 2017년도는 그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다시 예년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자살은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많기는. 이런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자살할 때 꼭 그 자살하기 전에 그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소방서, 다음에 경찰서, 다음 저희들 그리고 이 게이트키퍼라고 주위에 이런 자살할 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그 양성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확보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행정에서도 그 지금 정신보건계가 아마 되면 자살 그 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2022년도에 17명인데 그 우리 8대 의원 임기가 2022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제가 의원하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뱅춘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월 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양과 건강, 정서 함량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는 107개의 도시공원 중
65개소 46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양정근린공원은 2005년, 신엔 제11 어린이공원은 2002년, 신엔 제17 어린이공원은 2004년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월 근린공원은 22,482제곱미터, 양정근린공원은 1만 50제곱미터이며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는 약 283억 원, 시설비는 1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엔 제11 어린이공원은 1,770제곱미터, 제17 어린이공원은 1,500제곱미터로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약 3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4개소 공원은 2016년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 사업 계획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 재원 한계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대리님?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답변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정 수월 근린공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우리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데 이 건의 경우는 아직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8년도에 발행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2017년입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어떤 건지 개인적 견해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라면 우리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이 지금 공원이라고 답이 나올 거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공원뿐이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부분입니다. 삶의 질의 공원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혹시 10년 전에 2008년이죠.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정부 재정을 왜 애들 밥 먹이는 데 쓰고 다른 좋은 데다 투자를 하지 여러 가지로 시설 투자를 하는데 하지 이러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삭 보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10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우리 생활에 그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의 한 30% 됩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예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그렇게 정책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아까 저 오전에 우리 자살 그 방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제 그때도 이제 예산이었고 또 지금도 예산이면 예산인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뭐 사실 우리의 삶의 질하고 또 공은 우리 그 인간의 또 그 휴식 공간을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인데 공원의 조성은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라고 하고 또 민간인들은 돈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 쪽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원 쪽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토건에 중심을 줬던 정권들은 다 그런 어떤 무형적 가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예산을 돈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뭐 진행하면서도 대한민국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봉산 웰빙공원은 좀 가서 좀 이용 좀 하십니까? 제가 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애들이 없어서 예. 업무가 관련 업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주차날이나 또 혹시 불편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가끔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로서 가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 우리 일반 시민들 그리고 어린 부모님들, 학부형들 우리 느끼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는 정서적 감수성을 공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혹시 제4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그제시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삶의 만족도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는데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지수가 구체적인 그렇죠. 모든 만족도가 다 중간 이하입니다. 사실은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화, 의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280몇 억의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기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만 따진다면 지금 김경수 지사님이 하고 계시는 KTX나 이런 부분 비용 대 편익이 계속 사실은 좀 잘 안 나오니까 이때까지 진행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전에 김경수 도지사도 이야기했지만 비용 대 편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국가재정사업을 하듯이 이 부분도 해놔놓고 나면요. 보통 이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대단한 성과. 근데 시민들이 이만큼의 공간에서 누리는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는 무형적 만족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 지금 107개 중에서 예. 그럼 65개면 나머지 42개도 또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42개에 대한 계획은 세워놨고 예산은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42개 중에 취사 선택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돈 없다는 핑계로 그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 욕구 조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순번 딱 정해서 집행계획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이제 추진계획이 써져 있습니다. 추진계획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계획도 강하게 좀 해야 된다. 지금 시장님도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근데 삶의 질 개선위원회에
어떤 중요 정책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이런 그런 걸 이제 물으시니까 제가 세세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삶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공헌도 포함이 되고 그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행복 지수가 역시 뭐 삶의 질인데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는 선진국보다 높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의 지금 질문하신 취지나 또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이런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예. 예, 제가 뭐 시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그림 하나 하는 거로 정책적 의지를 건의하는 거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거의 또 지금은 무상의료 수준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어떤 대단한 재화를 형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살아가는 만족도를 굉장히 올리는 겁니다. 안전하고 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사업도 뭐 시장님도 계셔서 뭐 그렇지만은 이 비용을 물론 큰 비용입니다만은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특히나 이 주변 인근에 많은 주택지에서 그리고 이 근 1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이 고현 장편 상문동 요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의 향상에 굉장한 만족도를 주고 그런 만족도가 좀 다른 작은 불만족도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실은 그제도는 그런 어떤 소프트적이고 세심한 어떤 정책이 계속 배제가 되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 특히 뭐 서울교lin공 같은 경우에는 7766 계획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좀 계획 잡아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려고 합니다. 예, 저는 검토라는 답변을 안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공원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거제에 있는 공원을 실제 제가 이렇게 조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방금 2018년 8월 현재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의 영아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렇게 아직 걸음을 못 걷는 아이들입니다. 영아, 유아 또는 초등학생 30대, 60대, 70대, 80대 혹시 인구 분포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보충 질의는 네. 지금 질문하신 수월 걸린 공원 외 상계수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예, 질문해 그렇게 주시는 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실 때 보통 보면 수월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 영아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제시 보면은 18,116명이 조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아마 3분의 1 정도는 수월 지역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 유아들은 보통 부모들의 보호하에서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16명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중에서 보통 엄마나 아빠나 또는 가족들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63,406명이 됩니다. 그중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8,000명 정도가 아마 수월에서 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월 걸리는 공원은 건립하실 때 영아, 유아 위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급한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월 이쪽 지역은 있지만 아까 우리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문동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 국장님 혹시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상문동에 네.
상문동은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있고, 용산공원입니까? 예, 용산공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단히 아파트,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되는 포스코, 그 다음에 프루지오,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 2차, 그쪽에 그 공원들은, 비록 단지 안에 있지만, 거기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시에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우리 시공원입니다. 지금 프로지오 안에는 수변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원을 충분히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놀이장도 저도 사실 여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원으로 해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이 공간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아, 유아 또는 초등학생 그리고 그제에 있는 30대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는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 질문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될 정책이라고 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 계속 돈 이야기 예산 이야기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원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예산서상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균 10억밖에 안 돼요. 10억. 물론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충원탑 걸린 공원을 토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고현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약 5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 권민호 시장 계실 때 방침까지 다 받아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좀 크게 우리 이제 독봉사 엘빈공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잖아요. 1년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보려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역시 팍팍한 살림 때문에 그 이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원 사업은 사실 국도비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한해서 간혹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긴 한데 거의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매칭 사업, 필요 예산 복지 사업 빼고 나면 한 600억, 700억 이야기 하는데 600억, 700억 가지고 다른 SOC 관련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원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년 동안 빼보니까 총 5년에 60억 정도 우리 공원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매립하면서 공공용지로 채비지를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원들이 많거든요. 소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가 지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이 수월 걸린공원 관계를 빨리 한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300억 정도, 300억.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283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7억 해서 약 300억이 물론 정확한 공사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300억 나옵니다. 1년 우리 가용자원이 600억, 700억인데 300억 가지고 300억 들어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또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용산공원은 사실 그늘이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토지상 이런 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문동에 보면 거제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을 하면 이 토지 매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비만 들면 충분히 좋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의원님의 관심을 갖고 자료를 주시면 뭐 저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